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분야는 고전 문학인데요.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인 인간실격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습니다. 고전 소설을 접할 기회는 많이 없지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서 집에서나 카페같이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책 한 권을 읽는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낙엽이 떨어지는 날씨에 문학적 감성에 젖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고전은 또 읽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부분이 다양해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 책도 워낙 유명하지만 작가도 유명해서 추천드립니다. 특히 믿음사에서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는 믿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출판사들의 인간 실격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믿음사에서 번역한 것이 작가의 말투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제일 비슷했고 문학적으로 인지도가 있어서 신뢰감이 들어 이 책을 추천드려요. 다자이 오사무는 내연관계의 여성들과 자살을 시도하는 일을 반복했고 약물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기도 했던 작가입니다. 결국 39살의 젊은 나이에 동거하던 여성과 강물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작가의 프로필을 보면 인간 실격은 작가의 유서 같기도 합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어둡고 예민한 감수성, 자기 파괴적인 삶, 안타까운 죽음으로 일본 문학사에 강렬한 족적을 남긴 작가입니다. 파괴적이고 태폐적인 정서를 지닌 작품들로 일본 데카당스 문학의 대표 작가로 불리며 패전 후 절망에 빠진 일본 젊은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방황하는 청춘들 그리고 사회에서 낙오하고 지쳐버린 사람들의 대변자로서 일본 현대문학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실격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야만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순수하기에 위선적인 세상과 어울리지 못했던 주인공 요조의 처절한 자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 요조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인간의 위선과 가식을 이해하지 못해 가면을 쓰지 못하고 결국 인간 세계로부터 실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남긴 마지막 작품으로 작가 자신의 삶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소설은 세 개의 수기를 하나씩 소개하는 형태이고 사진 속 나이대에 대응되는 시기별로 수기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에는 이 수기를 접하게 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다시 수기에서 빠져나오는 액자식 구성을 취합니다. 그래서 마치 현실에 있던 수기를 그대로 옮겼을 법한 트릭으로 이야기의 현실성을 더합니다. 인간 실격이 시작될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문장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많은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라는 인생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소설이 시작됩니다. 주인공 요조는 타인과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혼자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일부러 엉뚱한 행동을 하며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광대 연기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하인과 하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생기는데 이 사건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본성과는 다르게 요조는 자기 항변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존재까지 속이며 아무한테도 호소하지 않은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서 요조를 인간을 향한 공포와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호리키라는 인물의 권유로 더 심하게 술과 유흥에 빠져듭니다. 요조는 인간 세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조는 한 유부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며 동반 자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요조만 자살을 실패하게 되고 자살 방조죄로 신문을 받고 정신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퇴학을 당한 요조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세상을 향한 경계심이 누그러지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술에 빠지게 되고 수면제를 이용하여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자살에 실패를 하고 알코올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한겨울 어느 날 밤에 각혈을 하게 됩니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모르핀으로 인해 금방 회복이 되었지만 여러 번 남용하다가 모르핀 중독에 걸리고 모르핀 외상값까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로 약국에 드나들며 약국의 부인과 관계까지 맺게 되고 자신의 죄를 견디지 못한 요조는 스스로 친가에 돈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연락을 받은 친가는 호리키와 넙치를 요조에게 보냈고 이 둘은 요조를 결핵 요양소가 아닌 정신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남들은 자신을 미치광이로 보는 것을 깨달은 요조는 이미 자신은 인간 실격이라고 확신하기에 이릅니다. 몇 개월 입원 끝에 요조는 고향의 허름한 집에 갇히게 되고 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노파에게 희롱당하며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렇게 27살에 생을 마감하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여러 번의 자살 시도 후에 쓴 이 책은 저자가 생애 동안 겪었던 일들, 그리고 자신이 동경하던 보통의 인간들처럼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인간으로서 실격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의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으로서 나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남과 달리 자신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나무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조가 오히려 평생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잘 살아간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밑바닥의 모습을 잘 표현해서 우리 사회를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에게나 사랑이 필요한 동물인 것 같아서 씁쓸하지만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을 댓글에 써주시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